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감정들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느껴지는 감정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개개인들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이렇게 명단을 딱 출석부를 보면서 얘가 이번에 숙제를 왜 이만큼밖에 안 했을까 내지는 제가 이제 아이들 채점된 거를 쉬는 시간마다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얘가 이제 어디를 틀렸는지, 물론 맨 마지막에 일지도 남기고 저희가 맨 마지막에 데이터도 남겨놓지만 퇴근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긴 되게 애매하네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문 닫고 나가는 사람이 저고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나가는 시간 또한 10시에 수업이 끝났다고 쳐도 제가 11시 전에 학원에서 나간 기억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봐야 되니까. 얘네들이 오늘 어떻게 과제를 제출했었는지, 얘는 대체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훑어봐야 다음번에 얘 보면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로서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조금 허무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준비시켰던 내용들, 그 정말 좋았던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자평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수능에서 자주 쓰이는, 그래서 미리 학습을 시켜야 좋은 얘기들, 그 좋은 얘기들 다 놔두고 왜 이렇게 출제를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지만 제가 시험 문제를 배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맞춰봐야겠죠. 적중을 시켜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학 때 진행을 하게 되는 수업들이 수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1학년 아이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수원 커리 정도까지만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깔려 있기로는 미적도 있고요, 확통도 있어요. 있는데 자,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잠깐 좀 짚어볼게요. 미적과 확통을 혹시 이번 여름방학 때 진행하려고 조금 고민을 해보셨다거나 염두에 두셨던 분이 계실까요? 사실 이렇게 항상 느끼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쭤보면 절대 손을 들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적과 확통 같은 경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어머님들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도 생각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어젯밤에도 잠자기 직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종 내린 결론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급하지 않다. 오히려 하면 독일 것 같다. 사실 그리고 미적과 확통, 물론 뭐 수투도 깔려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얘네들이 지금 급하냐, 내신이 멀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해도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 해도 되는데, 학습해도 무방한데 이 학습이 굳이 지금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방학이 2주 반밖에 안 돼요. 20일이 방학인데 그 20일 동안에 수하도 해야 될 거고요. 수화를 하는데 얘네들 중에 어떤 하나 내지는 두 개를 했다라면 수원을 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자, 수원을 하지 않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아이들이 수원 선행을 몇 번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때까지 풀커리로 선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막 미친듯이 달렸던 선행 잊어라.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다시 본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 애가 예전에 그래도 3번 했으니까요. 아이가 좀 남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아이들이 남아있는 건 감각입니다. 감각만 남아있어요. 공식 하나도 모릅니다. 개념 다 잊어버렸어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풀이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사실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학교 때 선행하는 게 효과를 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아깝죠. 중학교 때 미적까지 보면 뭐합니까? 1학년 동안 한 번도 미적을 볼 일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적 문제 스타일이 이러하다, 확통 문제 스타일이 이러하다, 뭐 수투나 수원 문제 스타일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었었다. 요만큼의 그 감각, 몸에 익어있는, 칼질 눈 감고 못 하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군요. 잠깐만요. 다른 비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숨 쉬는 걸 의식하고 숨 쉬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게 걸음마거든요. 모든 과정에서.
수1과 수2와 미적과 확통 모두 다가 개념 부분에 해당하는 게 걸음마입니다. 근데 걸음마를 걷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근데 못 걸을까요?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생각하고 걸으세요. 발목을 1cm 띄어서 앞으로 내밀고 뒤꿈치 대고 당겨서.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수학은 그렇게 배워야죠. 일단은 배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걸으라 그러면 거슬어요. 금방 걷습니다. 걷는 건 금방 돼요. 걷는 거 금방 되고 나면 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뛰는 거 끝나면 이제 마라톤 연습하는 거고, 100m 달리기 연습해보는 거고, 그게 코스인데 그 과정을 조금씩 압축시킬 수 있게끔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니까. 항상 부족한 그 시간, 그 일정 문제, 시간이 모자라요, 뭐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은 더 수월해질 테니까 선행을 요청을 드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본다면 수1을 못 보게 될 거고요. 수1을 못 봤다라는 거는 겨울방학 때 수1을 실전으로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학년 상황을 좀 전해드릴게요. 뭐 혹시라도 뭐 자녀가 이제 2학년에 또 재학 중인 상황이 있으시다면 모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2학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실 테니까. 지금 2학년들의 경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재밌는 상황이냐?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요,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쉽게 내라고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쉽게 내라고 얘기했지만 중간에서는 확통이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터뜨렸고요. 이번에 기말고사에서는 수1이 또 크리티컬하게 한 방을 했습니다. 1컷이 90을 못 넘어요. 사실 근데 원래 1컷이 90 초반 정도에서 결정되는 게 배제 스타일이기는 해요. 뭐 많아봐야 90 중반. 저번 중간처럼 100점이 나오는 시험은 사실상 배제는 수학시험을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 명? 와, 너 수학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그 한 명? 두 명? 빼고는 원래는 배제가 한 번도 100점을 배출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시험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1컷 또한 항상 90초, 조금 더 어려웠다 80 후반까지도 1컷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중간 어땠었죠? 기말 상황은 아직 뭐 정확하게 다 수합되지 않아서 아직 아이들도 지금 뭐 다른 모르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성적표 나온다고 하니까 뚜껑 열어봐야겠죠. 근데 사실 지금 1학년 시험이 2학년 시험보다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시험 두 개를 합치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 그러면 중간이 많이 쉬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1학기 중간은 잊으세요. 앞으로 그런 시험은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조금 애석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극상위권 내지는 최상위권이라고 분류되는 아이들 말고 그 바로 밑 언저리부터 시작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원래 배제 내신 따기가 힘듭니다. 가르쳐 보면 똑똑해요. 잘해요. 등급 몇 등급이니? 3등급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고 이쪽에서도 수업을 하니까 대치 거 시험지를 가져다가 야, 풀어봐. 풀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야, 니네 컷 몇 점이었냐? 라고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뭐 1말? 2초에 걸려요. 근데 얘는 3등급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배제에서 3중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풀이 굉장히 앞에가 많아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게,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배제를 가셨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내신은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은 하셔야 돼요. 잘하던 아이들도 한 문제 때문에 2등급으로 떨어지고요. 시험이 조금 쉬웠다? 그럼 그 두 문제, 한두 문제 때문에 3이 뜹니다. 물론 1등급을 목표로 했던 아이가 갑자기 5등급까지 떨어졌다. 이제 그거는 조금 진단을 정확하게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들이 겹쳐져 있었는지. 자, 근데 문제는 5등급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5등급이라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냐? 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이번 시험이 굉장히 재밌다고 평가를 하는 게 4등급 정도까지는 아마 크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막 엄청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중간만 봤을 때는 일단 그게 명확했고요. 기말까지 합쳐졌을 때의 상황도 일단 그래도 앞에 한 10문제 안 되는 문제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풀만 했을 거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중간과 기말을 합쳤을 때의 등급이
3등급 안쪽, 4등급 안쪽 정도의 랭크가 되었다. 그럼 사실 그 안에서는 맨 위에를 조금 빼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급간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실수를 몇 개 했냐, 실수를 하지 않았냐, 찍었는데 맞췄냐, 찍었는데 틀렸냐. 사실 근데 찍었는데 맞췄냐, 틀렸냐, 계산 실수를 했냐, 안 했냐는 제가 그래서 이게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냥 문제당 편하게 4점 정도로 계산을 할게요. 서술형 포함하면 뭐 5점 조금 넘게 잡아야 되기는 한데 그냥 4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점이라고 잡죠. 1개 틀리면 마이너스 5점인 상황을 잡았을 때 2개를 틀립니다. 자, 계산 실수 하나 있고요. 또는 뭐 계산 실수 하나 있고 몰라서 하나 틀렸다고 치죠. 찍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근데 계산 실수를 원래 했던 학생이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 시험에서는 계산 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네요. 찍었는데 한 문제 운 좋게 맞췄어요. 그러면 10점. 이 점수 차이 몇 점이죠? 20점. 자, 이 20점 차이가 만만한 점수인가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이게 아이의 실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남는 얘기는 뭐냐면 이 20점이라는 이 급간의 분포 사이에 들어간 아이들의 등급은 언제든지 계속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점 당했고 기말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점 당했다. 그러면 중간, 기말 전부 다 이렇게 선방한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찍었는데 맞췄고요. 계산 실수는 안 했네요. 그럼 20점 차이가 2번 벌어지는 거고 합이 40점이에요. 200점 만점 시험 중에 40점이에요. 20%입니다. 20%면 4, 7, 11 앞에 상위 20%가 지금 그 20점이에요. 20% 점수만 따졌을 때 단순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뭐 격에 맞는 비율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은 2등급부터 4등급 중 정도까지의 아이들은 이 점수 급간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등락이 심해요. 이번 시험을 얼마나 열심히 또는 절실하게 준비했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사실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는데 수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들 자기 수업에 대해서 자부심들은 가지고 계실 거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물론 그 중에 이제 선생님과의 케미가 맞냐 맞지 않느냐 또는 뭐 아이들에게 그래도 임팩트 있게 남겨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얘기는 어차피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의 얘기는 아니니 일단 그 얘기를 빼고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리자면 항상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2등급 받았던 아이가 다음번에 4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운이 없던 거예요. 엄마들은 근데 이걸 모르십니다. 그냥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했나 보다. 선생님이 수업을 잘 못했나 보다. 숙제를 안 해들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거 사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엄마들 눈치를 정말 많이 봐요.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데 특히나 1학년과 2학년은 상담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2학년들은 이제 엄마 말을 귓등으로는 안 듣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봐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공부할 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첫 아이가 고1이 아니고 이미 첫 애를 고2, 고3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격하게 동의를 하실 텐데 절대 말 안 들어요. 야, 학원 바꿔보는 싫어. 야, 영어 이쪽이 다 싫다고. 엄마가 가. 난 거기 안 가. 키워보셨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표현들이에요. 야, 요즘 그래도 대치가 핫하다. 안 가. 야, 그래도 고3이니까 그래도 남들 다 듣는 대형가 뭐 현우진 한번 안 가. 아이들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이라면 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2학년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학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걔네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전학을 고민할까요? 반대예요. 했는데 나 이번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요만큼 올라요. 근데 옆에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지를 보면 이거 내가 풀면 그래도 80 후반 나올 것 같은데 실제 풀어봤더니 그쯤 나오는데 저쪽에서 제 2등급 받는데요. 친구 있잖아요. 제 2등급 받는데요.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칭찬하는데요. 나는 칭찬 못 받는데 말한테 칭찬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촌이가 칭찬해준대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 그럼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전학을 가고 싶다? 아니요. 아이들은 누구보다 그 칭찬이 목말라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남학생이죠.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말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애가 표정이 정색을 해요. 그러니까 뭐 농담을 하다가 이제 서로 장난을 치고 막 농담을 하다가 제가 그 분위기 때문에 살짝 수위를 살짝 조절하지 못해 살짝 찔렀다? 그러면 애가 살짝 정색, 아 잠깐만 이건 미안 라고 얘기를 제거 바로 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자존심 굉장히 많이 상해합니다. 두 번째, 엄마들한테는 절대로 그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들으실 일 없을 거예요. 이미 안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잘 얘기 안 할 겁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이거는 제가 드리는 당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갑자기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20점.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지 않았고의 차이는 눈으로 보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제가 보이는 걸 어머님들이 못 보실까요? 저만 봐도 그냥 이 새끼 요즘 공부 안 하는데. 그냥 들어오면 보여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왜 숙제는 안 하니 요즘? 그냥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놈의 눈빛과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다른데 한눈이 팔려있는 아이들의 눈빛은 분명히 다른데 제가 보이는 게 어머님들은 더 잘 보이시겠죠. 당연히. 지금 17년, 18년을 키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 차이를 아이들의 탓으로만 몰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번에는 시험 문이 따르지 않았나 보다. 이번에는 너가 준비했던 방향성하고 조금 맞지 않았나 보다.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어떡하니?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차피 어머니들이 앞에서 앞장서서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 시기가 지났어요. 안 끌릴 겁니다. 안 끌려요. 놀지 말라고 안 노나요? 방에다가 가둬놓는다고 딴짓 안 해요? 핸드폰 2G로 바꿔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아이들이 과연 2G만 쓰고 있을까요? 10만 원이면 중고폰을 사요. 아이들이 10만 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의심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세대의 문화입니다. 그거 터치하시는 순간 더 큰 싸움 나요. 남들 다 쓰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요금도 안 내는데 와이파이 잡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와이파이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거 하는 데는 와이파이 그냥 이렇게 잡아서 쓰는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화 상담을 하거나 또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엄마의 그 기분에 굉장히 민감해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직은 무섭겠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없고라는 얘기가 다른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그 반응과 멘트 하나와 그때의 그 감정 기복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분위기 아우라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티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여자아이들이라면, 여학생들은 그래도 눈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찔러봅니다. 풀리는 정도인지 풀리지 않는 정도인지, 풀릴 것 같다? 그럼 막 풀어주려고 뭘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 놓거나, 또는 엄마가 그런 분위기일 땐 나는 엄마랑 쌩까겠다. 난 엄마랑 얘기 안 해 지금은. 왜 얘기해봐야 어차피 싸울 거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그냥 원래도 말 잘 안 하는데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끝입니다. 뭐 하는지 몰라요. 그게 좋지만은 않아요. 집에서는 제가 항상 모든 설명의 간담회 끝에 항상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는 말은 욕은 제가 할게요. 칭찬을 어머니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은 제가 합니다. 채찍 제가 들어요. 왜 안 하냐고 갈굽니다. 근데 사실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안 했네? 너 이날 나와. 근데 아이가 전달을 안 할 수 있죠. 아이가 전달을 안 합니다. 왜? 가기 싫으니까. 나 그날 뭐 다른 약속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가 전달을 안 해요. 근데 저희는 불렀는데 안 오면 연락을 드리겠죠. 근데 매번 이날 불렀으니까 오게 해주세요. 요것 또한 사실 해봤었는데요. 더 큰 문제가 맨날 싸워요.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애하고가. 넌 왜 선생님이 불러도 안 가니? 조금 이따 갈게. 어차피 클리닉이라 조금 늦게 가도 돼. 선생님이 이때까지 오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때 갔을 때 선생님이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니? 몰라, 내가 알아서 해. 빨리 가라니까? 이거 하고 간다니까? 빨리 가라고.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갑니다. 딱 두세 마디 하고 나면.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가 그거를 매번 어머님들께 다 전달을 드리는 건 가정 그 분위기를 제가 뭐라고.
그 남의 집 가정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응답하는 아이들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원래는 제가 이제 나머지 공부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혼이에요. 집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면 컴퓨터가 저를 기다립니다. 어젯밤에 작업하다 남은 거, 영상 편집 중인 거, 이런 것들이 남아서 저를 반겨요. 반기는 건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제가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할 작업 여기서 해도 돼요. 원래 그래서 남겨서 공부를 시키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그 야간 단속도 문제고 코로나도 문제고, 사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남기지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다 봤을 때는 작년에 가장 늦게 집에 간 친구가 저랑 여기서 3시 반에 집에 나갔습니다. 시험 한 1주 반, 열흘 전 정도였을 건데 10시, 한 3시 반쯤 나갔어요. 물론 그 시간 되면 제가 이렇게 친히 모셔서 집 앞에다가 떨구고 어머니께 문자 드리고 넌 들어가서 나한테 확인 문자 해, 사진 찍어서 보내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좀 시국이라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시켰어야 애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안 해오면 어차피 하고 가야 되는구나, 좀 하긴 해야겠네,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일단은 제가 이번 학기는 조금 몸을 사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학기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대충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고, 남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어머니께 여쭤봤을 때 괜찮다고만 하시면, 사실 늘상 많은 애들한테도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는 개도 한 마리 없는데 내가 거길 뭐가 좋다고 일찍 기어 들어가냐. 차라리 니네를 갈구는 게 더 남는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 똑같거든요. 사실 그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얘기를 너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미적 확통 수원 뭐 이런 수2의 경우는 지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욕심이 나신다면 수1 정도, 어차피 겨울방학 때는 실전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수3 컨디션을 보니 우리 아이가 수1 선행을 나가는 게 좋을지 수 하에 매진을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일리가 있죠. 그리고 사실 뭐가 더 옳다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여름방학이 일반적인 상황처럼 4주, 보통 4주라고 해도 보통은 3주 반 정도입니다. 3주 반 정도면 주 2회 정도로 해서 돌리면 조금 선개강하는 시기면 수1 8회 충분히 쳐줄 수 있어요. 주 2회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한 거는 우리 방학이 지금 2주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 3회로 진행을 하게 되죠. 수원을 끝내긴 해야 될 테니까. 학기 중에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문제는 주 2회와 주 3회의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수업 시간 자체도 학습 시간 면에서는 로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시간과 수업 시간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수업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수업은 제가 했죠. 애들은 아직 안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럼 알아야죠. 알려면 학습을 해야겠죠. 그럼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제가 3시간 떠들었으면 얘도 3시간은 해야, 일단 적어도 그 친구가 저 같은 아이라는 전제하에,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 친구가 저랑 동등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3시간 동안 전달한 양이면 얘도 3시간 동안 학습을 해서 씹어 먹어야 되는 상황일 건데, 사실 어차피 수업이라는 건 조금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걸 조금 압축하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저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3시간, 적어도 2시간 알고 됐으니 이해는 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적용 연습을 하겠다 라고 넘어간다면 2시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지금 주 6회랑 똑같아지는 상황이에요.
얘가 지금 주 4회랑 똑같아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주 4회와 주 6회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매일 해야 하느냐,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2주 반 만에 수 1을 끝내겠다.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만 해요. 물론 요구하는 수준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수 1을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이거는 그 수업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개념 설명은 다 같이 진행을 하고 공통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문항제가 숙제가 제시되는 것들은 전부 다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제시가 돼요. 개인별로, 레벨별로, 그 다음에 이 개인별, 레벨별에 공통 과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공통. 말 그대로 요걸 했으니까 요 정도는 풀어라고. 사실 그래서 얘는 양이 많지 않아요. 얘는 그냥 가볍게 교재 정도에 있는 문제를 해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요거 두 개가 이제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문제고, 요거에 대한 오답이 따로 개별적으로, 이건 전부 다 말 그대로 개인별이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양을 조절한다고 쳐도 수업을 했으면 남는 게 있어야 하고, 그 남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는 최소한의 양은 풀어줘야 한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 최소한의 양을 하려면 저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돌려서 말을 해도 저건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 1을 꼭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판단하시건대 수 1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아이가 버거워할 것 같다. 수 1은 살포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아이랑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수하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숙제 절대 밀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과제 밀리지 않게끔, 클리닉 충실히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거 약속을 받아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같이 받아주셔야 되는 약속은 겨울방학 때는 정말 죽어라고 해야 된다는 약속을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안 했으니까 그때 남들보다 조금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 애는 그때 가서 수원 처음이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근데 처음부터, 물론 항상 시작은 처음부터 하죠. 그때도 개념 설명합니다. 겨울방학 때도. 어차피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늘 해요. 대신에 아이들이, 이때 봤던 아이들은 그래도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보는, 사실 6개월은 아니죠. 지금이 벌써 8월입니다. 8월이에요. 12월 말 정도면 보게 되니까 한 5개월 정도겠죠. 그 5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중학교 때 선행을 했었더라도 하지 않았다. 물론 아이들마다의 편차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다른 얘기예요. 조금은 다른 얘기고, 단지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학습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20점의 극간 차이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아이가 절실했다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치열했다면, 물론 절실하고 치열하면 항상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능 못 봐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없겠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치열하고 절실하게 학습했다고 해서 항상 그 결과가 따라주느냐는 물론 아닙니다. 겪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매번 전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수 1은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강제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좀 웃기죠. 수업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 오늘 제가 제 수업 들어달라고 얘기하려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수 1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단 진행은 할 거다. 필요하고 또는 나는 듣고 싶어요 라는 아이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또 욕심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이 듣는데 어차피 남들도 다 똑같은 상황 아니냐, 걔네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도 아니야, 넌 듣지 마. 요것도 조금 웃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 한 가지 추가로 제안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게 맨 처음에 문자 받으셨던 거랑 중간에 추가된 거랑 문자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여기에 수하에 조금 더 몰입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하 부분 딴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중간만을 위해서, 시기가 시기니까요. 중간을 위해서 수하 중간
개념 설명을 하지 않는 반입니다. 주 1회예요. 이때 뭐 할 거냐면 문제 풀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시간 확보 자체를 더 하는 거죠. 문제 풀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더 하는 개념. 일단 수원과 동시 수강은 가능하게끔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절은 해 놓았어요. 근데 일단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어머님들께 이따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이 수화는 원래 움직이던 대로 목 1 정규반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원 같은 경우가 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인데, 프린트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화목 같은 경우는 1시 반부터 5시, 토요일이 아침 9시 반부터 1시입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예정으로는 토요일 2시부터 5시 정도로 지금 가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은 사실 원래 없던 시간표예요. 제가 다른 데 걸 빼왔습니다. 대치 쪽에다가 넣었던 시간표를 그쪽에서 한 6명 정도가 일단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더 일 커지기 전에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욕 좀 먹고 빼왔어요, 시간표를. 욕 좀 먹고 빼온 시간표고, 이 시간표는 일단은 빼왔습니다. 빼와서 일단 이 시간으로 제시를 드리는데, 자, 이제 문제는 제시를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국어랑 뭐 겹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중세 문법인지 중세 국어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못 들었는데, 아무튼 중세 뭐식이랑 겹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머리를 조금 쓰다가 이 시간이면 우리 수업 전 시간이죠. 전 타임이죠. 변경한다면 둘 중 하나로는 픽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어차피 또 뭐 손 들어주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혹시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데스크에 그래도 요 중에 요 날이 조금 더 좋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일단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사실 양일간에 양쪽 다 걸쳐서 주 2회 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어차피 똑같은 커리를 2번 한다 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 시간도 아직은 확정되어 있는 시간은 아니고,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그냥 변경해서 시간표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후딱 바꿔야 돼. 다행히 그래도 배제가 지금 방학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이라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치는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인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먼저 선점을 하면 대치는 그냥 남는 시간표로 진행을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어차피 뭐 저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실 테니까 데스크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업과 관련해서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시간표 관련해서라던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항상 드리죠.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이를 갈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좀 제가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요. 이번 여름에 니넨 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던, 자, 우리가 기존에는 토 1만 클리닉을 운영을 했었죠. 이 화, 목, 토일의 클리닉 시간이 아침 9시 30분부터, 자, 30분만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2시간 30분입니다. 밤 10시까지 일단 풀타임으로 펼쳐져 있을 거고요. 일단 수업 시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는 당연히 편하게 와서, 사실 편하게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죠. 제가 잡을 거니까요. 제가 붙잡아 놓을 거기 때문에 너는 절로 가 라고 해서 잡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원칙적인 시간표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 개설을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신청자의 하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룹 팀당 3명에서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클리닝 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상 학생 한 명, 강사 한 명당 학생 비율이 4명에서 5명 정도이기는 해요. 대신에 그 쌤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같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나는 근데 그 시간을 충실히 그렇게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일정상 어렵고, 그렇지만 아이들가 질문할 시간은 당연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특히나 방학 때 숙제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대신 이거는 이제 일단 신청을 받아야 아이들 수요에 맞춰서 짜야 할 거거든요. 이거는 시간표를 원래 이렇게 열어놓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자를 받고 되는 시간들을 조합을 해서 팀을 짤 겁니다. 그 팀을 짜서 한 명당 요 아이들을 2시간 정도를 그냥 붙잡고 있게 시킬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오픈형과 지금 저거하고의 차이는, 여기는 말 그대로 요 인원이 넘어가면 어차피 그 시간표는 꽉 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마감을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간과 관련했을 때도 아이들하고 조율을 조금 하겠지만, 신청을 했는데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대한 없게 하긴 할 건데, 동시간대에 아무래도 일단 인력 자원에는 갑자기 뭐 제가 아무나 한 명 선생님 데려와서 그냥 클리닉 하세요, 이거는 제 원칙에는 없어요. 제가 트레이닝을 다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야 사실상 잡음도 없고 항상 일정한 방향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삐그덕삐그덕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할 거다,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시간만 맞으면 계속 진행을 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고, 요 클리닉 시간표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 사실상 또 다시 얘네들은 또 사라지겠죠. 못 나오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뭐 지금도 어차피 토일에 있는 거는 같은 상황이고요. 그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클리닉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클리닉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3개일까요? 뭐 그냥 가능한 케이스들을 그냥 쉽게 그냥 제시를 드린다면, 우리 아이는 생각보다 수화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질문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밀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 케이스 또는 뭐 우리 애는 잘해서 질문만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클리닉 룸에서 얘만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 2-3개 받고 갔다 오셔야 된대요. 나는 그냥 후딱 하고 가고 싶은데요. 뭐 그런 케이스들. 물론 근데 이제 지금 이번 방학 때는 제가 정말 대치해서 작정하고 시간표를 욕 잔뜩 먹고 이렇게 몇 개 더 뺐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제가 클리닉 룸을 지키는 상황 또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그런 질문 요소들은 가능한 그래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판을 짜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언제가 된다, 내가 언제 있다라고는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하지만 일단 그 전보다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점이 확실한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밀착식으로 케어를 붙일 수 있게끔 구성을 잡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뭐 이것까지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신청을 또는 의사를 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수화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내지는 뭐 문제풀이 연습반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안 맞습니다. 내지는 뭐 그렇다면 일단 패스하시되 수화만 올인하겠습니다. 그럼 수화만 듣고 화목 토일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시간 제외하고 그냥 몽땅 맡겨주셔도 저희는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차피 저한테도 남는 거예요. 얘가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방학을 한번 제대로 겪고 나면 그래도 조금 단단해지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하고 아쉬운 부분은 겨울방학이 끝나면서 코로나가 터졌고, 그 막판에 꽉 조여서 빵 터트리고 자 이제 실전이야 라고 들어가야 되는 딱 그 타이밍에 이거 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한 명씩 불러서 30분씩 끊어가지고 점검만 하고 다시 보내야 되고, 왜냐면 하지 말래요. 교육청에서 부르면 감사를 하겠대요.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면 물론 다 겪어보신 상황들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간 앞에 부분 1달 반 거의 2달 가까이가 홀라당 날라갔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이렇게 꽉 조이다 보니까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늘어졌어. 그냥 이렇게 붕 하고 쪄버린 거죠. 보통 내신 기간으로 잡는 게 7주 정도입니다.
보통은 7주 정도고요. 생각해보시면 심플한 게 3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7월 초 정도까지 해서 1학기가 끝나요.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럼 사실상 그냥 7월 초엔 어차피 시험, 원칙적으로 하면 시험 끝나고 이제 점수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7월 중순부터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잡으면 3, 4, 5, 6, 4개월입니다. 그러면 보통 몇 주가 나오는 거죠? 16주가 나오는 상황이죠. 양쪽 반띵하면 8주, 8주기는 한데 학기 초에 정신없을 때 1주 빠지고 그 다음에 중간 끝나고 정신없는 거 1주 빠지면 보통 7주, 7주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수업 회차 자체를 기획을 할 때 수학에서는 14회를 기준으로 잡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9회가 나왔습니다. 직보 포함해봐야 10회예요. 제 입장에서는 4회가 지금 모자랐던 상황이에요. 2주가 모자랐던 상황인 거죠.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그러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은 더 일정을. 근데 이제 조금은 변동은 있겠죠. 왜냐면 8월 중순, 사실 2주 후면 개학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일주일 일단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러니까 이제 2학기 겨울방학을 조금 늦게 시작은 하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커리를 어떻게 잡아서 일정 제시를 하는지에 맞춰서 조금은 더 세부적인 내신 대비 커리는 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방학 중 커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 최대한 많이 시켜놓는 게 확실한 답인 것 같다. 수하가 메인으로 잡히되 수하를 조금 더 심화 발전시키겠다면 이 수업을, 또는 수원을 하겠다면 이 수업, 뭐 다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이한테 약속은 받을 겁니다. 숙제를 밀리지 않겠다. 밀리면 남을 각오를 해라. 집에는 모셔다 주마. 근데 사실 제 차에 모든 아이들이 다 탈 수는 없어서 숙제를 안 해오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살짝 고민이 돼. 카니발을 하나 사야 되나 이러고 있기는 한데 뭐 필요하면 이제 뭐 어쨌든 다른 쌤 한 분도 차가 있으시니까 다른 분 한 분은 그냥 집이 가까우셔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담으면 그래도 한 6명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거예요, 차에. 아이들은 좀만 하니까 이렇게 꿍겨 넣으면 후다닥 내려다 주고, 일단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방학 중 커리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이나 확통 쪽에 뭐 문의는 하실 수 있을 테니, 또는 뭐 앞으로의 커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들었네요. 딴 얘기만 하다가 앞으로의 커리를 후딱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심플합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문과와 이과를 기준으로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근데 분리가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2학년까지는 문이과가 통합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가냐면, 너무 러프하게 적으면 안 되니까 또 신용은 해야죠. 고2 1학기라고 잡을까요? 고2 1학기를 기준으로 그 전 겨울방학과 그 이후 여름방학 커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앞으로의 핵심이 남을 거예요. 이때 고2 겨울방학 전 문과 이때 이 겨울방학 때는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문과하고 이과하고가 조금 달라지는 건 어차피 이 겨울에 문이과 공통으로 수원 실전이니까 해야 될 거고요. 현행이잖아요. 바로 해야 될 거고요. 수투 한번 봐놔야 돼요. 지금 안 봐놓으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때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볼 거고요. 문과는 요것만 들으면 돼요. 여기다가 확통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과가 되면 일단 수원과 수투를 합니다. 당연히 확통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대신에 한 가지 조금 특색을 잡을 수 있는 건 아이에 따라서 방학이고, 이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학이 반토막 나지는 않겠죠. 그러길 바라야죠. 그러면 정말 큰일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 자, 미적과 기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고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고1 같은 경우 커리 자체가 얘네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에서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면 미적과 기하와 확통 중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신에서는 요 3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과는, 문과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경제수학 같은 거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심리학 이런 거 들으면 됩니다. 4습시간으로 제시하니까. 자, 근데 내신과 수능을 조금 별개로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신의 경우는
이과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미적 기하를 둘 다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신 가산점을 줍니다. 아직 뭐 설명회나 이런 것들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녀보시지는 않으셨을 테니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능 점수에다가 2점을 더해줘요. 뭐 하나만으로 미적과 기하를 이수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지금 2학년하고 지금 1학년하고 또 달라요. 지금 2학년은요 미적분이 등급이 나오죠. 1학년은요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수예요. 통불통입니다. 물론 ABC 평가는 해요. 학교에서 그걸 보지 않겠대잖아요. 들었어? 이 미적은 기하는 둘 다 들었어? 그럼 넌 2점. 너 미적 들었어? 그럼 너 1점. 기하는 안 들었어? 그럼 넌 1점만. 미적 안 듣고 기하 들었어? 그럼 너 1점만. 대신 확통은 아니에요. 확통은 일반 선택입니다. 그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 미적과 기하를 둘 다 선택한 학생에 대해 수능 점수 자체에다가 원점수 2점을 플러스하겠다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따라 움직이겠죠. 연대 고대 움직일 거고요. 서강대 성대 움직일 거고요.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사실 이름 좀 들어본 대학들은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패턴과 배점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거나 사나 일단 듣는 거예요. 버릴지라도 통과만 하면 되니까 60점 넘으면 되던가 뭐 아무튼 그런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내신에서의 상황이고 수능에서의 상황을 보면 네. 네네네. 기하는 선생님 말씀대로 진로 선택이 맞는데요. 네네. 미적은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는. 네, 미적은 일반 선택. 미적은 등급이 나오지만 기하를 얘기 드립니다. 지금은 기하도 미적도 등급. 아니요, 미적은 등급은 나와요. 네. 그리고 미적은 설명을 좀 잘못해주세요. 미적을 같이 말씀을 드려요. 네, 기하. 잠깐만 정정할게요. 자, 미적은 등급이 계속 나옵니다. 얘는 일반 선택이에요. 심화 선택 같은 개념이죠. 기하가 진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그냥 불통만 떠요. A, B, C, D만 뜨고요. 미적은 등급이 나옵니다. 자, 근데 대학에서 얘기하기를 선택해서 이수했다면 점수를 줄게예요. 이거는 팩트. 아까 말을 그것 때문에 헷갈리셨나 보군요. 기하 그 진로 선택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은데 미적은 일반 선택이고요. 기하가 진로 선택인 게 맞고 대신에 대학들에서는 미적이든 기하든 그걸 가리지는 않겠다. 미적을 들었다면 1점, 기하 들었다면 1점, 두 개 다 들었다면 2점. 일단 이게 서울대가 얘기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신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준다는데 들어야죠. 그 2학년 중에 갑자기 고급 수학 들어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요, 일리는 있는 얘기긴 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혹시 저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막 지루하시거나 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고급 수학의 경우는 자사고 애들에서만 운영하는 컬이긴 합니다. 일반고에서는 개설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생기부 전형을 노리는 학생부, 그쵸, 수시에서 생기부를 고려 중인 어머님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사고라는 걸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는 어차피 개설을 안 해요. 근데 고급 수학을 들었다라는 건 자사고 출신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블라인드로 평가를 해라. 학교별 등급화 이딴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한영예고 지금 잔뜩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조금 적절치 않지만, 원래라면 붙었어야 되는 등급대들 아이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질 못했습니다, 그냥. 그 말은 학교들에서도 지금 블라인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지금 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빡센 학교를 다녔어요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건 보통 이래요. 그거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학교들이 돈 많이 내는 학교들 있죠. 수업료 1위 어디입니까? 민사고. 2위 어디죠? 청심국제고. 이 밖에 이런 학교들, 말 그대로 특목 외국어 뭐 자사고들, 이런 학교들에서는 고급 수학 신청하면 열어줍니다. 열어는 줘요. 인원수가 적으니까 물론 뭐 메리트는 크게 없지만 등급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어차피 등급을 보고
얘네들이 그 고급 수학,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벡터 미적분학 막 이런 고급 수학 주문형 강좌들을 선택해서 듣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 그거 하나 들었다는 말 하나 쓰고 싶어서 그거 쓰면 학교에서 아 얘는 그래도 자사고 출신인가 본데 그럼 등급 볼 때 조금 후하게 보자 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만큼 통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통했다는 얘기죠. 그게 꼼수였던 거죠. 학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에 저는 배재고에서 또는 저는 민사고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드는 순간 안 읽어요. 합격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뺐어요. 이게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 얘는 열어준단 말이죠. 배제도 열어는 줍니다. 단지 지금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특징을 잡기가 좀 힘들겠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다. 근데 뚜껑 딱 땄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휘문 떨어졌죠, 자사고. 둘 중에 어디가 더 고평가 받을까요? 답 나와 있죠. 무리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배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자사고로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부 전형을 쓰겠다라고 오신 거라면 사실 판단이 조금은 아쉽다. 어이구 괜찮으십니까? 애가 어떤 애가 또 부셨나 보네요. 우리 애들이 힘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면 그거는 조금 전략 미스가 있었다. 크게 도움받지 못한다. 대신 차이점이 있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상위권의 층이 두텁고 거기서 밀리지 않고 그 등급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비교 경쟁을 하면서 뭔가 학습을 하고 있다면 일단 정시를 준비하는 방향성에서 아이들이 계속 위기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일단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는 사실이다. 뭐 요 정도 면에서의 이점을 노리신다라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배제 타이틀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부를 딱 썼더니 그래 일단 면접은 봐보지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2학년 아이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3학년도 잘못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뻥쳐서 그래요. 이건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학교가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3.8에 합격했어. 자, 3.8이 어떤 3.8인지 얘기 안 해줍니다. 걔가 무슨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받았는지는 얘기 안 해요. 3.8로 합격했다는 얘기만 해요. 대학들하고 똑같아요. 평균 등급 2.5등급 합격선이다. 일반고 1등급 외제 뭐 그런 특목고 5등급, 4등급, 5등급 뽑아가지고 등급합 6, 5, 6 만들어놓고 반띵해서 2.5, 3등급도 합격시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반고에서는 1등급만 주구장창 뽑고 저 밑에서는 4등급까지도 뽑고 합치면 5등급이죠. 숫자만 보면 반반 뽑았다고 치면 5등급이죠. 반띵 내리면 몇 등급 나와요? 2.5등급. 조금 더 뽑으면 4등, 5등, 3 요거예요. 숫자 노름이죠. 1등급만 뽑는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왜냐면 돈 벌어야죠. 대학도 원서 받아야죠.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는데 연대가 그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하는 입시 소장님들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가서 들어보시고 저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커리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고급 수학 이런 거는 잠깐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수능에 연관성도 없는데 그걸 왜 듣습니까? 그런데 미적분은 얘기가 좀 다르죠. 미적과 기하 중에 고민들을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아이가 미적을 잘 못하면 기하라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기하도 같이 들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걸 다 하시게요? 월요일은 수원, 화요일은 수투,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는 문제 주구장창 풀고 월, 화, 수, 목, 금 아닙니다. 답 안 나와요. 우선순위와 경중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안 보겠다가 아니고요. 이때는 미적을 봐야죠.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른 과학 과목들이 끼어들어와서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개 좀 된다. 그렇다면 미적 들어주는 겁니다. 단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이때 미적 듣는 건 그냥 일단 들어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그럼 왜 듣냐? 그렇게라도 들어야 미적이 편해요. 어쨌든 등급이잖아요. 내신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들어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신에 쓸 거니까 미리 듣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렇게 해서 미적 듣고요.
1학기 때는 또 다시 선행만 주구장창, 아니 선행이래, 현행만 주구장창 하겠죠. 그러면 여름방학이 됩니다. 이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2학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하고도 똑같습니다. 수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 중에 수학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과 애들이 수학이 되는데 내신을 버리겠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어머님들께 꼭 드리고 싶어요. 내신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냥 포토타임 같은 겁니다. 성적은 계속해서 실력은 계속 올릴 거고요. 수능을 보고 올라갈 건데 중간중간에 뿌이 해서 사진 한 번씩 찍는 거예요. 가다가 근데 내가 아직 잠깐만 이거 이번 남들 올라갈 때 나 이번에는 그 마라톤 중입니다. 지금 가다가 목말라서 물 좀 먹느라 잠깐 쉬었는데 그럼 조금 내려갈 수 있죠. 큰 문제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건 어쨌든 간에 막판 입시에서의 성공인데 내신 실패가 입시 실패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죽어도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불안할 뿐이에요. 그냥 기분 나쁜 거고요. 시험을 못 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선생님이 시험지로 뺨 때리는데 우리 애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거기서 끝입니다. 내신에 너무 모든 걸 이렇게 막 하면 애들이 죽어요. 말라갑니다. 애들이. 물론 살은 쪄요. 살은 찌는데 말라갑니다. 정신이 말라가요. 말라가고 그리고 애들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요.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얘 오르고 있거든요. 대신 지가 못 느껴요. 왜? 옆애들도 같이 오르니까. 다른 학교 가면 그게 조금 더 티가 날 것 같으니까 숨통 좀 트일 것 같아요. 한 명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중에 한 명. 근데 갔는데 배제반에 나와서 수업을 듣겠대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골치가 아프기는 한데 그래서 배제에 있던 애가 한영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지가 택한 그 선택대로 진짜 등급을 향상시켜서 그래도 숨통 좀 트이면서 공부를 할지. 사실 근데 보통 제가 반대합니다. 거의 죽어라고 반대를 해요. 끝이 좋은 아이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도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수시를 버릴게요. 저 내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어머님이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돼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내 아이 내신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말은 아이에게 이번 시험은 버려도 돼 라는 얘기랑 똑같이 들리고 버렸다는 건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거 이 포토타임 신경 쓸 바에 네 페이스 맞춰서 가다가 힘들면 좀 쉬고 이렇게 올라가라고 내신을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이들은 쭉 쉽니다. 그리고 1년 남았어요. 300 며칠 남았다는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이게 되겠냐고요. 그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단지 그냥 속으로 전략적으로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논술과 정시를 같이 고려를 해야겠구나. 그냥 염두에만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점수 나오는 걸 보고 아직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는데 특히나 논술로 넘어가는 전제하에서라면 내신 5등급 정도까지는 감점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등급 올 1등급짜리와 올 5등급짜리의 점수 차이가 딱 0.5점 내지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1점이요. 큰 거 아니냐? 괜찮아요. 논술 70% 중에 문제 한 문제에서 조건 하나 안 빼먹고 쓰면 3점 받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거의 무의미 똔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애초에 이 전형 자체가 이제 잘하는 아이들을 그냥 말 그대로 내신하고는 별개로 그냥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자 만든 전형이라 이게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 여름에 아이들이 전학 고민을 하고 문이과를 갈아타느니 마느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갈아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미적 기하를 버리고 확통을 택할 거냐 그냥 미적 기하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만 남습니다. 예전처럼 지금 고3들 이런 얘기들 하죠. 이과 기준, 수능 가형 기준, 수리 가형 기준 3등급 받는 아이들 문과로 넘어가면 2등급 무조건 받아요. 한 달 문제 좀 풀면 그냥 바로 2등급 받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풀면 1등급 받아요. 그 정도 갭 차이가 나요. 실제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미적과 수투가 같은 방향성상에 있는 조금 더 고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공부했던 애들이니까 이것만 평가하는 수능 수학 하로, 그러니까 수능 수학 그 나형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쉽죠. 확통? 원래 봤던 과목이에요. 이과 애들도 확통합니다. 바뀌는 게 미적에서 수투로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류작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운그레이드죠. 그러니까 내가 등급 받기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막판에 바꾸는 아이들도 조금은 있어요. 대신 바꿔도 갈대하게 많지 않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2학년들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이과가요 차이가 안 나요. 아까도 보셨지만 수1과 수2는요 공통이고요. 미적 들을래, 이적 볼래, 기하 볼래, 확통별로예요. 요렇게 해서 130점 만점, 아니 100점 만점을 그냥 조합하는 거예요. 얘가 25문제 나오고 얘가 막 5문제 나오거나 뭐 문항 100점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문과 애들은 요 커리를 탑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과 애들은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겠죠. 차등은 없다고 하는데 아마 미적 쪽이 조금 더 표준 변환 점수에서는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대신 다행인 게 1학년이잖아요. 2학년들이 먼저 선빵 한번 칠 거거든요.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2학년들은 눈치 싸움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나오는 거 열심히 봐야 돼요. 근데 지금 1학년들은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좀 남아있어요. 단 미적은 등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적 먼저 본다. 그리고 양이 미적이 기하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적을 먼저 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 볼 수 있으면 미적을 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차피 봐야 되는 게 수투예요. 확통 봐야 될 거예요. 확통 2학기 거. 끝났습니다. 문과는 더 할 게 없어요. 수능 과목이 끝났어요. 이미 이제. 이거 보고 나면 끝이에요. 고민 좀 해야 돼요. 일단 수투 당연히 해야겠죠. 2학기 때 써먹어야 되니까. 확통 당연히 해야겠죠. 자, 이건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남는 게 이제 있어요. 특강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미적을 다시 한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적 말고 기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미적을 한 번 더 할 것이냐. 만약에 내신 등급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이때도 미적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도 미적을 들어야 하고요. 이게 겨울로 넘어갔을 때에 드디어 기하를 봐요. 늦지 않아요.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요. 그리고 미적을 이미 이만큼 봤었고 이번에 다시 보겠죠. 이때 미적을 당연히 보겠죠. 3학년 때 미적을 하니까요. 미적은 당연히 하고 이제 기하하는 겁니다. 확통은 끝났으니까 버려도 돼요. 수능 과목도 아니에요. 확통 다 끝난 겁니다. 그냥 털고 갑니다. 이제 미적 기하만 올인하는 거. 이땐 그래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적 기하 몰빵 치시면 돼요.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 요 미적을 이때 볼 것이냐 말 것이냐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남아있는 얘기. 이때 안 봤으면 무조건 봐야 될 거고요. 이때 만약에 여름이 돼서 본다면 미적을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겨울방학 이후까지의 컬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어차피 이번 여름 수하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수1을 들을 거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수1을 안 듣는다면 수하에 조금 더 올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한 수업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죠. 겨울방학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문과든 이과든 가리지 않고 과목이 늘어나야 된다. 미리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수학을 안 짰는데 이미 과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 이런 걸 다 짜신 거예요. 남는 시간은 수학으로 채워야지.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는 걸 그때 가서 아시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얘 주 2회겠죠? 생각해 보세요. 얘 주 2회일 겁니다. 얘도 주 2회는 하겠죠? 얘 주 1회는 하겠죠? 그럼 주 5회죠? 합치면. 그럼 제가 몇 회랑 똑같아지는 거라 그랬죠? 10회. 수학을 10회 커리를 짜야 되는데 다른 과목을 먼저 집어넣고 10회를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과외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다 아마 일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테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이런 상황일 거다. 특히나 이과다. 미적은 아이 컨디션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단 여기도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이제 사실 이때 미적을 보는 건 정말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아직 수투를 다시 한 적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미적분이라는 건
수투의 개념에다가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개념을 짬뽕시키는 겁니다. 하는 짓거리는 미분과 적분이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그 네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수투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계속 다루던 다항함수로 해요. 다항함수로 하는데 그거를 함수를 바꿉니다.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이런 어려운 함수들로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초월함수.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미적분이에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수투가 미적분의 선행 과목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동시 진행이 말이 안 돼요. 대신 이때 미적을 들어도 된다라는 거는 수투를 선행을 했던 아이들의 경우 맛은 봤었을 테니 어차피 이때 수투를 또 하니까 동시 진행하면서 다항함수도 하고 초월함수도 하고 그냥 해서 맛은 봐라. 이렇게까지도 써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안 들었으면 당연히 이때 무조건이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무조건이에요. 이때는 그냥 취사 선택. 근데 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때 보기가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과학 과목이 조금 세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만 듣는다고 쳐도 걔네들도 다 주 1회 내지 2회씩 수업을 합니다. 방학 때라서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그냥 물리하고 맨날 싸우고요. 화학하고 맨날 싸우고요. 생물하고 맨날 싸워요. 일단은 추천하는 커리는 이러한데 배제 아이들의 경우는 요거는 살포시 조금 버리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단 버리기 아까운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너는 수투가 좀 괜찮은데 이번 방학에 수투만 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미적을 조금 듣게 하고 싶은 친구는 이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결국 여기다 미적 시간표를 못 깔았었거든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걔네들은 니넨 그럼 대치로 와라. 그래서 걔네는 대치해서 미적을 듣고 나머지는 여기서 하고 뭐 이렇게 조금 혼합돼서 커리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요게 지금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빈칸을 좀 채워드리면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얘는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얘는 사실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문과 아이들이 여기서 문과를 나중에 염두에 두시는 분 계실까요? 문과 아이들의 경우는 이때 해주셔야 되는 게 빈틈 채워넣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진도가 끝났거든요. 진도가 끝났습니다. 쓸데없이 미적분 들을게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 이상 끝났어요. 선택 과목으로 미적을 선택할게요. 문과지만 수학의 강함을 보여주겠어. 그럼 기하하지 그냥. 왜 굳이. 근데 어차피 그런 내신 과목은 어차피 이제 의미 없으니까 버렸다 치시고 이때 봐주셔야 되는 건 무조건 약점 체크랑 빈틈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문제풀이 수업을 듣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가서 개념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수원 수투 확통 개념을 다시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황금 같은 시간에 개념을 다시 왜 합니까? 어차피 이제 남은 건 수능 남았는데. 그쵸?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들, 수능에서 나오는 패턴들, 수능에서 쓰는 도구들만 모으고 모아서 그냥 문제를 주구장창 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이때 시작해서 언제 완성시킨다는 생각으로 가주셔야 되냐면 6월 달에는 완성시킨다는 생각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탐구에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탐구가요, 막판에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판 탐구가요, 끝내 안 올라서 걔 때문에 등급 하나가 모자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수학 같은 경우야 긴 시간을 들여서 계속 학습을 해 나가야만 하고 사실 그럼에도 그 끝이 장담되지 않는 조금 원래 험단할 걸 인정하고 시작했던 길이지만 탐구는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했더니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문과 입장에서는 일단 해주셔야 되고 이과도 하면 좋은데 일단 내신이 남았거든요. 당연히 이 중에서 우선순위는 얘기했죠. 단 내신 버렸다.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내신 버렸다. 우리 애는 이제 정시다. 그때 되면 애도 알아요. 내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2학년 2학기까지 끝나고 나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딱 감이 나옵니다.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실제로 지금 고3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반반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는 볼게요가 반. 저는 내신은 신경 안 쓰는데요. 그럼 반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 얘네는 같이 안 와요. 내신 먼저 해야 되니까. 얘네는 저희는 내신을 안 쓰니까요. 수업을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다 옵니다.
그래서 반이 갑자기 반토막 났다가 시험 끝나면 다시 합류했다가 다시 반토막 났다가 다시 합류했다가 그리고 나면 이제 깨지지 않겠죠. 그대로 가겠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경우도 스스로 판단을 조금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잡고 갈 겁니다. 대신에 내신을 챙긴다면 미적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거고, 만약에 내신을 그닥 신경 쓰지 않겠다면 이때 기하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때 기하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하를 할 때 미적과의 컨디션 비교를 계속 하셔야 돼요. 수능 과목을 정해야 되니까. 버릴 거 빨리 버려야죠. 기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해보기는 해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예상되는 반응으로는 사실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상하기로는 기하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괜찮은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단 도형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한 가지 단점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도형 얘기입니다. 벡터는, 기하는, 2차 곡선은. 도형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과를 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이과를 가지 않는 게 정답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중에 그래도 노령 여부로 조금 커버하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비벼볼 수 있으니 이적과 기하에서 이과적인 그 기하를 봐야 되는 도형을 보는 눈 자체는 조금 타협하더라도 나중에 전반적인 등급을 봤을 때는 이과일 때 쓸 수 있는 게 더 많겠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과를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과를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문과가 잘 될 건지 이과가 잘 될 건지. 우리 어떤가요, 선생님? 수학이니까 이과 가도 될까요? 저는 그거를 답해드리기가 굉장히 심플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기하를 볼 줄 아는가? 도형 볼 줄 아는가? 도형을 잘 못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트레이닝 시켰을 때 수능에 나오는 도형 정도는 마스터 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가도 됩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조금 욕심을 낮추시는 게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고요. 언제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냐면 요때쯤 물어보시면 돼요. 요거 끝나고 나서쯤 내지는 여름쯤 되면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수1에서 생각보다 도형을 많이 씁니다. 수1에서 굉장히 도형을 많이 써요. 수원 컨디션 보시면 이거 가도 될지 안 가야 될지가 대충 감이 나와요. 수원 컨디션을 조금 봐주셔야 한다라는 거. 일단 뭐 이 정도가 앞으로의 전반적인 커리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커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뭐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일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잠깐 남아 계시면 제가 물 한 잔만 먹고 와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진이었습니다.